네, 잔멸과진 겨울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코너죠. 청년 힐링 프로젝트 젊음이 스토리다 시간입니다. 네, 청춘의 또 다른 말은 젊음이고 젊음이고 스토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젊음 하나로 무장한 청년들의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청춘들의 어떤 생생한 스토리를 들어볼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참고로 혼자가 아닌 팀으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소개해 드릴게요. 뮤니브 기획단 청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가득 찼는데요. 네. 자, 뮤니브, 일단 뮤니브가 뭘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뮤니브 소개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서준원 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뮤니브는요, 뮤직 플러스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음악을 즐기는 대학생들이 모인 기획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럼 각자 뮤니브에서 또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지 이번에는 좀 자세한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저는 막내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단장이고요. 단장. 네, 예. 저는 기획단장 서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획실하고 이제 홍보실, 배열실, 디자인실 이런 실장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기획을 꾸려가고 있고요. 네, 저희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리더 우리 역할도 맡고 서준원 있네요. 학생이 단장이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대본을 보니까 예. 이분은 미모를 담당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지선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뮤니브에서 기획운영실장을 맡고 있고 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좋습니다. 이지선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기획실에 있는데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콘서트 컨셉을 잡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운영에도 참여해서 콘서트가 실현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팀원들이랑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하나의 기억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근 군 자기소개 네,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니브에서 대협력 실장을 맡고 있는 김호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힘든 일이나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대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참가자 모집이라든가 심사위원 섭외 그리고 그 초대 가수 섭외라든가 그런 대외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포지션이 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략 뮤니브 기획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또 뮤즈는 어떤 곳인지 이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뮤니브 기획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네. 그 안에서 함께 기획을 하는 친구들 저희가 뮤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뮤즈라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악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네. 영화 감독들이 흔히 이제 자기의 영감을 주는 어떠한 배우들에 대해서 그쵸. 그런 뮤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진짜 음악을 잘 향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은다는 뜻에서 뮤즈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기획단에. 네. 작년 11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12월 3일까지 모집을 해서 서류 심사를 거치고요. 되게 엄격한 면접을 거쳐서 이제 최종 정예 30명을 뽑아서 함께 뮤니브 콘서트 파티 1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발대식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큰 행사는 없었던 건가요? 이제 콘서트라는 형식에서 큰 행사는 아직 없었지만 예. 저희가 청춘 응원 캠페인이라는 걸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 구정과 신정에 두 번 다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청춘들은 그때 이제 못 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한테 가서 저희가 핫팩을 전달하면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영상을 한 편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구정 때도 그런 걸 같이 했었는데 네.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23,000 도달 정도를 찍었고요. 좋아요도 한 200개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뮤니브 기획단 우리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짧게나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나, 둘, 셋. 청춘 화이팅!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내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잃어버릴 수 있잖아. 청춘 힘내세요. 청춘 화이팅!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은 청년들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준 응원 영상에 또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작년 12월에 이제 발대식을 하고 뮤니브 콘서트 파티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뮤니브 콘서트 파티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뮤니브 콘서트 파티는요. 이제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문화 생활을 하고 또 그 무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아마추어 대학생 뮤지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기획이고요. 그런 대학음악 발전과 그리고 또 아티스트 발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락 페스티벌도 그렇고 페스티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문화적 요소를 함께 콘서트에 도입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 계획이 이루어졌던 게 그때 지난해죠? 그때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초기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획을 업고 다시 만들고 업고 다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군요. 이런 걸 기획하고 사실 또 실행까지 옮기기까지 참 많은 준비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지원자 중에서 이제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인원을 선발했다, 단원들을 선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원자들이 그럼 어떤 매력들을 어필하던가요? 일단 저희 맨 처음에 지원자 받았을 때 생각은 저희가 일주일 정도밖에 공고를 못 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딱 확 필요한 인원들을 뽑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40명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를 지원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하고 싶다. 네, 같이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주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엄격한 선발을 거쳐서 뽑았고요. 저희가 뽑았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이제 주된 성향이 이런 것 같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절대로 나가지 않는 사람. 네, 정말 끈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잘 안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미팅을 갖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이 뮤니브 기획단이라는 단체가 우리 대학생들을 응원할 수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한 단체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지금 뽑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뽑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답변들을 우리 학생들이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때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컨셉을 잡았었어요. 컨셉? 제가 지금 화면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성격은 되게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무섭게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들어가면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압박 면접. 네, 그래서 제가 그 압박 면접관을 맡았고 저기 같이 일하고 있는 김호곤 실장님께서 이제 되게 착하고 되게 잘 들어주고 그런 그런 걸 봐주셨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저를 잘 안 보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들은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네, 뭐 엄마가 너 욕할 때 뭐라고 부르냐. 네, 이런 걸 되게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객관적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잘 노느냐. 이런 면접에서 갑자기 잘 노느냐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저희 그 기획 팀장 중에 한 분이 저는 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묶었던 뭐 이렇게 싹 푸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네, 여자분이. 그래서 이분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죠. 그랬군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압박 면접을 거쳐서 인재 중 인재만을 모아서 뮤니브 기획단이 완성이 됐고 이제 이 첫 프로젝트로 콘서트 파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문화 장르, 컨셉 이런 것도 참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이런 콘서트 파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세대 초에서 가장 친숙한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를 가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죠. 근데 저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콘서트와 그런 페스티벌 문화를 즐기게 하고 싶어서 일단은 그런 친숙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콘서트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보통 콘서트 가면은 앉아서 듣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더게다가 이제
대학생애들 누군지 모르는 유명 가수가 아니니까 들으면서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파티라는 형식을 넣어서 조금 더 신나게. 관중도 함께 참가할 수 있고 뮤지션도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신나게 놀 수 있는 파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부담 없게끔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도 뭐 자기소개 때 서로의 포지션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단장님이 조금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각자 어떻게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네, 저희는 일단 실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기획 운영실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 협력실, 그리고 홍보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기획 운영실에서는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운영에 관한 일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협력실에서는 저희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외부 미팅이라든지 대외 협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모든 걸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실에서는 저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홍보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기획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서포터즈를 모집 중이에요. 저희 서포터즈가 들어오게 되면 홍보실에서 오프라인 그런 플래시몹이라든지 캠퍼스 어택 같은 거를 기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실에서는 뭐 저희가 필요한 모든 디자인 작업을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의 기업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엔 대학교 이제 입학하자마자부터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걱정 어리게 보진 않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실장단은 다 4학년들이에요. 그래서 취업 걱정이 없다면 정말 거짓말이겠죠.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거의 매일 밤을 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 밤새고 만나면 밤새고 해서 우린 가족보다 더 많이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른 일은 거의 못하고 취업 준비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서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느끼면서 배울 수 있고 또 저희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실수도 겪고 된다 만다 이런 걸 겪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제 가고 있는 길이 혹은 갔었던 길들이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도 한번 취업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선 양부터. 우선 취업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 같아요. 3월부터 뭐 다른 친구들은 공채를 준비하고 이럴 텐데 저도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제 인생에서 찬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을 쫓는 사람을 옆에 두면 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뮤니브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때마다 힘을 얻고 또 뭉치고 같은 취지 아래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의 경험은 아마 나중에 취업을 하고 진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인상이 좋아서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우리 흥은 군. 취업에 대한 걱정 혹시? 네, 저도 현실적으로 지금 4학년이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공채를 붙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흥청망청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현실적으로 전 용돈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뮤니브를 하면서 이제 어떤 취업이라는 걸 조금 미루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히기 되게 힘들었던 일을 제가 직접 친구들과 다 함께 부딪히다 보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는 그런 소중한 교훈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들이 지금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구나 그런 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현재 맡은 바 임무에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고 어떠한 걱정이 앞서서 지금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는 세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진짜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단장님부터. 일단 저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직업적인 가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를 좀 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꿈은 제가 만든 기획으로 누군가를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게 제 꿈이거든요. 멋지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에 한정돼서 이게 꼭 내 직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획으로 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꼭 직업을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같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걸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게 자료조사부터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진짜로 취업 전선에 나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바로바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일을 좋아했구나 좀 느끼게 됐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요? 네, 아니면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좀 깨닫게 되거나. 우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게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항상 즐거울 줄 알았는데 참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네, 그런 부분도 느꼈고요. 기획이라는 게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사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되게 쓰라린 경우를 많이 맛봤는데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강해졌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은 깨달음을 또 얻었고요. 네, 우리 혹은 군은 어때요? 아, 네, 저는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거나 어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미니부에 어떤 파티나 네트워킹적인 요소를 넣자고 되게 강력히 말했었어요. 그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이제 좋긴 하는데요. 이런 그런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고 어떤 판을 깔아준다는 거 그런 거에 제가 너무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어떤 문화기획자로서 어떤 그런 꿈을 조금이나마 꿀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꿈에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미니부 콘서트 파티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런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비용,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비용을 구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맨 처음에 기획 상태에서는 사실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얼마 들어갈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사실 잘 모르니까. 근데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대관료도 들어가고 뭐 가족 섭외비도 들어갈 테고요. 저희 식구들 밥 한 끼만 먹어도 진짜 몇십씩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본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 취지를 많이 설명해서 저희 좀 그런 스폰서를 좀 맺어달라라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뭐 맥주 회사라든지 이런 되게 많은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현물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운영 자체는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3월 말에 있을 콘서트 파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미모를 맡고 있는 시청자에게 해볼까요? 네, 저희 뮤니브 콘서트 파티는 3월 29일 토요일에 열리고요. 저희 1회 컨셉은 뮤니브 어른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아닌 어른이날. 네, 어른이날입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그 꿈 많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어른이날이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1부, 2부 그리고 애프터 파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부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놀이터라고 해서 저희 대학생들이 그 어렸을 적인 97년도에서 한 2007년도 사이에 노래를 재해석해서 버스킹하는 그런 공연도 펼쳐지고요. 트램폴린이나 그런 볼풀같이 저희 막 아기 때 놀던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1부가 진행이 될 거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경연을 펼치고 올라온 5팀들이 이제 무대를 펼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팀을 경쟁시키기보다는 그 팀들이 부른 공연 곡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곡 중에 가장 어린 시절에 향수를 자극한 곡이 어떤 거냐. 그래서 투표를 해서 뮤니컵을 수상을 할 거고요. 다 같이 참여형 파티를 즐긴 다음에 애프터 파티라고 해서 이제 앵콜곡도 공연을 하고 다 같이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 그런 콘서트 파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획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러네요. 멋지게 꾸미셨군요. 좋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인데 혹시 입장 제한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가고 싶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주류 협찬을 받다 보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고 그래도 아마 주 타겟층은 대학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티켓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초에 콘서트 티켓이 오픈이 될 텐데요. 소셜 커머스 통해서 판매도 될 거고요. 저희 블로그 채널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정확한
그런 판매가 안내가 될 테니까요. 네. 꼭 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뮤니브 콘서트 파티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 콘서트 파티에서 보여주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메시지를 담아서 뭔가를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싶냐면 일단 저희 같은 청년 기획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모인 이 많은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청춘을 되게 응원하는 대학생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지만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 혹은 저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을 봤을 때 아, 쟤들 되게 대단하다,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친구고 사실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친구들도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 용기가 이제 그 사람을 또 꿈꾸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좀 갖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확실한 메시지가 이 관객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생길 테고 취업을 하게 되면 네. 뮤니브는 어떻게 이어나갈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가 1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실장단 위주로 해서 꾸려갔고 저희가 이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모이다 보니까 일단 3월까지 저희가 1회 행사를 끝까지 열심히 마치고 나서 이제 이것을 뭐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적인 형태라든지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잘 이어가고 그 가치들이 변하지 않도록 잘 이제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파급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이런 정책이나 이런 지원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호근 군이 좀 해볼까요? 사실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돈이나 어떤 예산 부분이나 어떤 장소를 저희가 만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이제 가장 부담이 되고 어떤 기획을 만들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되게 아쉬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국가에서나 그런 청년들이 그런 만드는 걸 응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라든가 어떤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진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그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좋은 기획안이나 어떤 뭐 국가에서나 어떤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거절을 좀 많이 당해봤나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거절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의 그런 취지나 어떤 기회가 좀 잘 전달이 돼서 어떤 앞으로 진행될 행사에 대해 어떤 스폰서나 어떤 담당되는 어떤 지원, 홍보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섭외하는 과정에서 힘들었거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어려웠던 점? 하루하루가 정말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5번, 6번 정도의 미팅이 꾸준히 잡혀 있어요. 한두 달 동안. 그런 미팅 동안 저희가 어떤 황무지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취지하에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좀 재능 기부를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장소 대관 관련해서 좀 가격이 좀 다운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묻게 되는데요. 가장 큰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행사를 치를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직접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조금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가장 큰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늘 매일 그래요. 힘드시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또 학생들 뮤니브 기획단을 대표해서 3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뮤니브 기획단이 생각하는 젊음, 청춘, 우리 서준원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젊음과 청춘이란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빛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모였을 때 더 밝게 빛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였을 때 더 밝게 빛난다. 네. 네,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럼 우리 지선 양이 생각하는 청춘, 젊음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청춘이 과정도 아니고 노년이 결과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다들 지금 그렇게 취업 준비하는 게 제가 나중에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막 아둥바둥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청춘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를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가장 빛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말들이 터져 나오네요. 호구군은요? 지선 친구와 말고 거의 비슷한데 네. 저희 하루하루가 정말 밤샐 때도 많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대 오늘 피어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대 오늘 피어나. 그래서 저희 행사 이제 3월 29일 피어나듯이 오늘 하루하루도 저희가 다 같은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이제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오늘 이회수 선생님과 뭐 법률 스님 모시고 막 방송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예, 그래요.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다들 잘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뮤니브 콘서트 파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 파티가 많은 이들에게 또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멋진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뮤니브 콘서트 파티는 3월 29일 날 토요일 날에 진짜 대단원의 막이 열립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낸 그런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취업 그런 스펙 또 혹은 걱정들 다 놓으시고 그날 하루쯤은 정말 신나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이야기 전해준 뮤니브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꿈들 다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뮤니브 화이팅!